안녕하세요. 나이팅게일 TV입니다. 요양보호사 시험 대비 총 80문제 모의고사를 시작합니다. 필기는 35문제 중에서 21문제 맞히면 합격이고요. 실기는 45문제 중에서 27문제를 맞히면 합격이 됩니다. 문제 1번. 노인장기 요양인정 신청 및 판정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제가 장기요양기관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한다. 2. 신청자가 동의하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3. 등급 판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한다. 4. 장기 요양 등급 판정 결과에 따라 등급별 상태는 1에서 5등급으로 나뉘어진다. 5번. 보건복지부는 1차 장기 요양 등급 판정 결과를 심의하여 최종 판정한다. 정답은 2번. 신청자가 동의하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입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인정을 신청합니다. 3. 등급 판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완료됩니다. 4. 장기요양 등급 판정 결과에 따라 등급별 상태는 1에서 5등급과 인지지원 등급으로 나눠집니다. 5번. 등급판정위원회는 1차 장기요양 등급 판정 결과를 심의하여 최종 판정합니다. 문제 2번. 수급자의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와 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급여로 옳은 것은 1. 방문 요양 서비스 2. 방문 목욕 서비스 3. 단기 보호 서비스 4. 주 야간 보호 서비스 5. 기타 재가 급여 정답은 5번 기타 재가 급여, 즉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에 해당됩니다. 3. 단기 보호 서비스는 수급자를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재가급여입니다. 4. 주야간 보호 서비스는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재가급여입니다. 문제 3번. 요양보호와 가족의 역할로 옳은 것은 1번. 재가노인에 대해서는 24시간 모든 서비스를 요양보호사가 담당한다. 2번. 비공식적 돌봄 인력은 간호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이다. 3번. 공식적 돌봄 인력은 배우자, 자녀, 이웃 등이다. 4번. 1차적 돌봄 관계에서 요양보호사가 가족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다. 5번. 돌봄을 받는 노인과 돌봄을 주는 자의 관계는 1차적 돌봄 관계이다. 정답은 5번. 돌봄을 받는 노인과 돌봄을 주는 자의 관계는 1차적 돌봄 관계입니다. 이러한 1차적 돌봄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2차적 돌봄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1번. 재가노인에 대해서는 24시간 모든 서비스를 요양보호사가 담당할 수 없으며 노인의 심리적 안정이나 사회-경제적 생활을 위해서는 가족의 역할이 필수적입니다. 2번. 직업으로서 업무를 담당하는 공식적 돌봄 인력이 간호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입니다. 3번. 비공식적 돌봄 인력은 배우자, 자녀, 이웃 등이 해당됩니다. 4번. 1차적 돌봄 관계에서 요양보호사가 가족의 역할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돕는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 4번.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이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한 공공부조 제도로 옳은 것은 1번. 기초연금 2번. 고용보험제도
3번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 4번 국민건강보험제도, 5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정답은 5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1번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 기준 70% 이하의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을 제공해주는 사회복지제도로 2024년도에는 33만 4,81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제 5번. 문제 5번. 노년기의 심리사회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외향성이 나타난다. 2. 유대감의 상실이 나타난다. 3. 나이가 들수록 조심성이 감소한다. 4.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이 사라진다. 5번. 일을 처리할 때 새로운 방식을 선호한다. 정답은 2번. 유대감의 상실이 나타난다입니다. 1번. 내향성의 증가로 사회적 활동이 감소하고 타인과 만나는 것을 기피하는 특성이 나타납니다. 3번. 조심성의 증가로 결단이 느려지고 매사에 신중해집니다. 4번. 사물에 대한 애착심이 증가하는 이유는 정서적 안도감과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5번. 경직성의 증가로 융통성이 없고 새로운 변화를 싫어하는 특성이 나타납니다. 문제 6번. 노인장기 요양보험 급여 대상자는 1. 백내장 수술을 한 65세 남자. 2. 관절염으로 수술을 한 70세 여자. 3. 골절로 병원에 입원 중인 60세 남자. 4. 혼자서 일상생활이 가능한 80세 여자. 5번. 알츠하이머 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50세 남자. 정답은 5번. 알츠하이머 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50세 남자입니다. 문제 7번. 노인요양시설에서 대상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후 비용을 청구하는 곳은 1. 보건복지부, 2. 지방자치단체, 3. 고용노동부, 4. 국민건강보험공단, 5번.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정답은 4번.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의 비용 청구 및 지급.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한 경우 공단의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합니다.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재가급여 비용 또는 시설급여 비용을 청구받은 경우 이를 심사하여 장기요양에 사용된 비용 중 공단 부담금을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합니다. 문제 8번. 요양보호서비스 준수사항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 가족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치매 등으로 인지 능력이 없는 경우 보호자에게 동의를 구한다. 3. 응급 상황 시 우선순위에 따라 의료 행위를 한다. 4. 대상자의 개인적 욕구보다 기관의 지침을 중시한다. 5번. 대상자의 상태가 달라지면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조정한다. 정답은 2번. 치매 등으로 인지 능력이 없는 경우 보호자에게 동의를 구한다입니다. 1. 요양보호사의 모든 서비스는 대상자에게만 제공합니다. 3번. 응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응급처치 우선순위에 따라 응급처치를 합니다. 의료행위는 안 되지만 출혈이 있을 때 지혈을 한다든지 심폐소생술 같은 응급처치는 할 수 있습니다. 제외되는 의료행위에는 흡인, 비위관 삽입, 관장, 도뇨, 경구약 및 외용약을 제외한 투약, 욕창관리. 욕창관리는 욕창 드레싱을 의미합니다. 다음 중 노인복지시설의 유형과 종류가 옳게 짝지어진 것은 1번.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2번.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복지관. 3번. 노인의료복지시설, 양로시설. 4번.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5번.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주택. 정답은 4번.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입니다. 노인성질환 등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과 요양, 그 밖의 일상생활 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이 자칫 재가로 착각할 수 있는데요. 의료복지시설을 찾으라는 문제가 나오면 먼저 요양이 들어간 보기를 먼저 찾습니다.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이 의료복지시설에 해당됩니다. 차이는 입소자가 9인 이상이면 노인요양시설, 9인 이내이면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입니다. 보기 2번. 노인복지관은 여가복지시설입니다. 교양, 취미생활 및 사회참여 활동과 건강 증진, 소득 보장, 재가복지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3번. 양로시설과 5번. 노인복지주택은 주거복지시설에 해당됩니다. 문제 10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시설생활 노인 권리 보호를 위한 윤리강령으로 옳은 것은? 생활실에 노인 개인 물품을 설치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개인적 생활 스타일, 헤어스타일, 의복 등을 선택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1.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2. 차별 및 노인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3.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4.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 5번. 개인적 견해를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 정답은 4번.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입니다. 국제연합이 1991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한 노인복지 원칙으로 옳게 설명된 것은? 1번. 경제적 기여에 따라 대우받아야 한다. 2번. 가능한 한 시설 거주를 권장한다. 3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거나 다른 소득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4번. 젊은 세대와 분리된 노인 문화를 형성한다. 5번. 언제, 어떻게 직장을 그만둘 것인가를 결정해줄 보호자가 필요하다. 정답은 3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거나 다른 소득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입니다. 노인복지 원칙 중에서 독립의 원칙 내용입니다. 1번. 경제적 기여와 관계없이 평가받아야 한다는 존엄의 원칙입니다. 2번. 가능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는 독립의 원칙 내용입니다. 4번. 사회에 통합되고 지식과 기술을 젊은 세대와 공유하여야 한다는 참여의 원칙입니다. 5번. 언제, 어떻게 직장을 그만둘 것인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독립의 내용입니다. 문제 12번. 다음에 해당하는 성희롱 유형은? 직접 또는 팩스나 컴퓨터 등을 통해 음란한 편지, 사진, 그림을 보내는 행위. 1. 육체적 성희롱. 2. 언어적 성희롱. 3. 시각적 성희롱. 4. 심리적 성희롱. 5번. 사회적 성희롱. 정답은 3번. 시각적 성희롱입니다. 2번. 언어적 성희롱은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등을 의미합니다. 피해자인 요양보호사 입장에서 귀로 들었다면 언어적 성희롱, 눈으로 보았다면 시각적 성희롱으로 구분하면 쉽겠습니다. 문제 13번. 요양보호사의 법적 권익보호를 위한 것이다. 다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첫째, 임금 및 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다. 둘째,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1. 산업안전보건법.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 근로계약서. 4.
산업안전보건법. 5번. 응급의료법. 정답은 3번. 근로계약서입니다.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의 역할로 옳은 것은 1번. 노인 자살 예방 교육. 2번. 노인 인권 보호 사업. 3번. 경로 효친 교육 등 노인 인식 개선 교육. 4번. 노인 학대 신고 전화의 운영 및 사례 접수. 5번. 신체적, 정신적 피해 치료를 위한 기본적인 의료비 지원. 정답은 5번. 신체적, 정신적 피해 치료를 위한 기본적인 의료비 지원입니다. 그 외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의 역할은요. 학대 피해 노인 보호와 쉼터 생활 지원, 학대 피해 노인을 위한 전문 심리 상담 등의 치유 프로그램 제공, 노인 학대 행위자에게 전문 상담 서비스 제공 등입니다. 문제 15번.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장기 요양 등급은 5개 등급으로 구성이 된다. 2번.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을 관장한다. 3번. 입원 및 외래 치료가 주된 목적이다. 4번. 노인장기 요양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5번. 보험급여에는 국민연금급여, 장애급여, 의료급여가 있다. 정답은 4번. 노인장기 요양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입니다. 1번. 장기요양 등급은 총 6개 등급으로 1등급에서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 등급으로 구성됩니다. 2번.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업을 관장합니다. 3번.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등의 급여를 제공하여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이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의 목적입니다. 5번. 보험급여의 종류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 있습니다. 문제 16번. 요양보호사에게 나타날 수 있는 수근관 증후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밤에 통증이 완화된다. 2. 손목을 굴곡시키면 통증이 감소된다. 3. 손목에서 팔꿈치까지 강직이 나타난다. 4. 손을 털면 저림과 통증이 완화될 수 있다. 5번. 새끼손가락과 연결된 손바닥 감각이 둔해진다. 정답은 4번. 손을 털면 저림과 통증이 완화될 수 있다입니다. 1. 밤에 통증이 악화됩니다. 2. 손목을 굴곡시키면 통증이 증가됩니다. 3. 손가락부터 손바닥에 강직이 나타납니다. 5번. 엄지손가락 반쪽부터 넷째 손가락과 연결된 손바닥 감각이 둔해집니다. 다음 중 요양보호사의 역할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1번. 숙련된 수발자, 재가 대상자 방문 시 투약 여부를 확인한다. 2번. 동기유발자, 편마비 대상자가 잔존 기능 유지를 위해 스스로 옷을 입을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지해준다. 3번. 정보 전달자, 지식과 기술로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4번. 관찰자, 학대나 차별받는 대상자를 위해 편들어주고 지켜준다. 5번. 옹호자, 서비스 내용 변경이 필요할 때 기관에 보고하는 역할을 한다. 정답은 2번. 동기유발자, 편마비 대상자가 잔존 기능 유지를 위해 스스로 옷을 입을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지해준다가 옳은 답입니다. 보기 1번. 재가 대상자 방문 시 투약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관찰자 역할입니다. 3번. 지식과 기술로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숙련된 수발자 역할입니다. 4번.
학대나 차별받는 대상자를 위해 편들어주고 지켜준다. 옹호자입니다. 5번. 서비스 내용 변경이 필요할 때 기관에 보고하는 역할, 정보 전달자입니다. 문제 18번. 시설 대상자가 아침에 속이 쓰리다고 말할 때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옳은 것은 1, 지금 당장 병원에 가야 해요. 2, 위장약을 먹어야 할 것 같네요. 3, 괜찮아요. 저는 아침마다 그래요. 4, 제가 현재 상태를 간호사에게 전할게요. 5번. 위가 쉬어야 하니까 아침 식사를 거르세요. 정답은 4번. 제가 현재 상태를 간호사에게 전할게요입니다. 문제 19번. 노화로 간 기능이 변화되어 나타날 수 있는 결과는 1. 당내성 증가 2. 타액 분비 증가 3. 칼슘 흡수 증가 4. 위산 분비 저하 5번. 약물 대사 능력 저하. 정답은 5번. 약물 대사 능력 저하입니다. 1. 당내성이 감소하여 당뇨병에 잘 걸립니다. 당내성은 세포가 혈액으로부터 당을 흡수하는 능력으로 쉽게 당을 소화하는 능력이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당 소화를 잘 못하니 피 속의 혈당 수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2. 타액 분비 감소로 소화 능력이 떨어집니다. 3. 칼슘 흡수 감소로 골다공증이 쉽게 나타납니다. 4. 위산 분비가 떨어져 역시 단백질 같은 소화 능력이 저하됩니다. 문제 20번. 한결액제 복용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2주 동안 복용한다. 2. 증상이 없으면 복용량을 줄인다. 3. 약물 복용이 끝날 때까지 격리한다. 4. 주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를 하면서 복용한다. 5번. 한결액제 중 한 가지 약물을 복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은 4번. 주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를 하면서 복용한다입니다. 1. 최소 6개월 이상 약을 복용합니다. 2. 증상이 없다고 복용량을 갑자기 줄이면 내성이 생겨서 치료 실패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3. 보통 2주 정도 약을 복용하면 전염력이 소실됩니다. 5. 최대 효과를 위해서 하루치 용량을 아침 식전에 처방된 여러 약을 한 번에 복용합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 표준 서비스로 옳게 연결된 것은 1번.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관절 오그라듦 예방, 보장구 이용 도움. 2번.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옷 갈아입히기 몸단장. 3번. 정서 지원 및 의사소통 도움, 외출 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4번. 건강 및 간호관리, 인지관리 지원, 인지활동 지원. 5번. 기능회복 훈련, 관찰 및 측정, 건강관리. 정답은 1번.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관절 오그라듦 예방, 보장구 이용 도움이 옳은 연결입니다. 보기 2번. 옷 갈아입히기, 몸 단장은 신체활동 지원입니다. 3번. 외출 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은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에 포함됩니다. 4번. 인지관리 지원, 인지활동 지원은 인지지원 서비스에 해당됩니다. 5번. 관찰 및 측정, 건강관리는 건강 및 간호관리 서비스에 해당됩니다. 문제 22번.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을 때 의심할 수 있는 질환은 수포가 피부감각 신경말단을 따라 띠 모양으로 나타남. 1. 건선 2. 자반증 3. 대상포진 4. 피부건조증 5번. 말초신경병. 정답은 3번. 대상포진입니다. 문제 23번.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에 해당하는 것은
1. 소변 줄기가 굵어진다. 2. 배뇨 횟수가 감소한다. 3. 배뇨 후 잔뇨감이 없다. 4. 힘을 주어야 소변이 나온다. 5번. 소변이 마려운 느낌이 없다. 정답은 4번. 힘을 주어야 소변이 나온다입니다. 1. 비대된 전립선이 요도를 눌러서 소변 줄기가 가늘어집니다. 2. 배뇨 후 2시간 이내에 다시 소변이 마려운 빈뇨 증상이 발생합니다. 3. 소변 보고 나서도 시원하지 않은 잔뇨감이 나타납니다. 5. 소변이 마려울 때 참기 힘든 긴박뇨 증상이 나타납니다. 문제 24번. 노화로 나타날 수 있는 내분비계 변화는 1. 공복 혈당이 감소한다. 2.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한다. 3. 기초 대사율이 증가한다. 4. 포도당 대사 능력이 증가한다. 5번. 갑상샘 호르몬 분비가 증가한다. 정답은 2번.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한다입니다. 1. 공복 혈당이 증가합니다. 3. 기초 대사율이 감소합니다. 4. 포도당 대사 능력이 감소합니다. 5. 갑상샘 호르몬 분비가 감소합니다. 뇌하수체, 부신 등은 노화에 따른 큰 변화가 없지만 당, 갑상선, 호르몬, 에스트로겐 분비는 감소합니다. 문제 25번. 초기 단계의 경증 치매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증상은 1. 환각 2. 대소변 실금 3. 단기 기억력 저하 4. 신체 활동 제한 5번. 의사소통 불가능. 정답은 3번. 단기 기억력 저하입니다. 1. 환각 같은 정신행동 증상은 중기입니다. 2. 대소변 실금은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인 말기입니다. 4. 신체 활동 제한은 중기로 볼 수 있으며 와상 상태는 말기로 볼 수 있습니다. 문제 26번. 파킨슨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뇌혈관이 좁아져서 발생한다. 2. 고혈압이 주된 발병 원인이다. 3. 도파민이 과잉 분비되어 발생한다. 4. 안정 시 떨림과 근육 경직이 나타난다. 5번. 손상된 쪽 뇌의 반대편 신체에 영향을 미친다. 정답은 4번. 안정 시 떨림과 근육 경직이 나타난다입니다. 노화에 따라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심혈관계 변화로 옳은 것은 1번. 정맥의 약화로 하지에 부종과 정맥류, 항문에 치질이 생긴다. 2번. 심장은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얇아져 탄력성이 떨어진다. 3번. 최대 심박출량이 증가한다. 4번. 기분 상태에 따라 기립성 저혈압이 발생한다. 5번. 말초 혈관으로부터 심장으로의 혈액순환이 증가한다. 정답은 1번. 정맥의 약화로 하지에 부종과 정맥류, 항문에 치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2번. 심장은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두꺼워져 탄력성이 떨어집니다. 3번. 최대 심박출량이 감소합니다. 4번. 누워있다가 갑자기 일어나거나 소변을 보기 위해 앉았다 일어나는 등의 체위 변화에 따라 기립성 저혈압이 발생합니다. 낙상과 관련해서 시험에 잘 나오니 꼭 기억하세요. 5번. 말초 혈관으로부터 심장으로의 혈액순환이 감소됩니다. 노인에게 나타나는 우울증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단기 기억력이 향상된다. 2번. 물어보는 말에 적절하게 대답한다. 3번. 소화불량 등 신체 증상을 호소한다. 4번. 무기력과 흥분이 교대로 나타난다. 5번.
주변 사람들이 우울증임을 쉽게 알아챈다. 정답은 3번. 소화불량 등 신체 증상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1번.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이 동등하게 저하됩니다. 2번. 물어보는 말에 모른다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번. 불안이나 초조 혹은 무기력이 나타납니다. 무기력과 흥분이 교대로 나타나는 질환은 조울증입니다. 5번. 주변 사람이 발견하기도 쉽지 않고 혼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방치되기 쉽습니다. 노쇠의 핵심 증상인 근감소증의 3가지 요소 중 하나로 옳은 것은 1번. 기억력 감소, 2번. 근력 감소, 3번. 체중 감소, 4번. 스트레스 감소, 5번. 의존성 감소. 정답은 2번. 근력 감소입니다. 근감소증의 3가지 요소는 근력 감소, 보행 능력의 감소, 근육량의 감소가 해당됩니다. 허약한 노인에게 흔히 나타나며 질병 다발성과 다약제 복용에 의해 다양한 의학적 문제와 함께 근감소증, 보행기능 저하, 식욕부진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소견은 1번. 선망, 2번. 우울증, 3번. 뇌졸중, 4번. 다발성 증후군, 5번. 노인 증후군. 정답은 5번. 노인 증후군입니다. 요양보호 서비스별 대처 방안으로 옳은 것은 1. 기저귀 교환이나 용변 후 처리를 거부하는 경우 기저귀 갑시다라며 신속하게 갈아준다. 2. 한쪽으로만 누워야 하는 상태에서 기저귀에 오줌이 새는 경우 몸 한쪽에 베개나 방석을 대는 등의 방식으로 체위를 자주 바꾸어 준다. 3. 체온이 높은데도 목욕을 원하는 경우 해열제를 먹인 후 1시간 뒤 목욕을 시도한다. 4. 한 가지 옷만 입으려고 고집하는 경우 시설의 규칙을 알려주며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면 퇴소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5. 거동할 수 있으나 세면 장소까지 걸어가기를 거부하는 경우 대야에 물을 담아와서 침상에 앉게 한 후 세면을 도와준다. 정답은 2. 한쪽으로만 누워야 하는 상태에서 기저귀에 오줌이 새는 경우 몸 한쪽에 베개나 방석을 대는 등의 방식으로 체위를 자주 바꾸어 준다입니다. 다음 중 피부 질환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1번. 기저귀 습진으로 붉은 병변 부위에 국소 항생제를 발라준다. 2번. 지루성 피부염은 처방받은 스테로이드 연고를 발라준다. 3번. 청골 부위 욕창 예방을 위해 도넛 모양의 베개를 사용한다. 4번. 우정문신은 먹물을 묻힌 실을 바늘에 꿰어 새겨서 생긴 피부병의 일종이다. 5번. 노인 성자반으로 피하 출혈 증상이 있으면 학대를 의심할 수 있다. 정답은 2번. 지루성 피부염은 처방받은 스테로이드 연고를 발라준다입니다. 1번. 기저귀 습진은 항진균제나 스테로이드 연고를 처방받아 발라주고 통풍해줍니다. 3번. 청골 부위 욕창 예방을 위해 도넛 모양 베개 사용을 금합니다. 4번. 우정문신은 6.25 전쟁 당시 유행한 팔뚝 문신으로서 위안부, 피난 등으로 나타난 유행으로 추정됩니다. 5번. 노인성 자반은 노화, 장기간의 자외선 노출, 강력한 스테로이드 연고 도포에 의해 출혈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문제 33번. 요양보호 기록의 목적은 1. 장기 요양 서비스의 비용 절감, 2. 요양보호사의 업무 부담 완화, 3. 요양보호 서비스 연속성 유지, 4. 문제 발생 시 법적 책임 회피, 5번. 장기 요양 서비스 제공 시간 단축. 정답은 3번. 요양보호 서비스 연속성 유지입니다.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에게 제공한 서비스의 내용과 시간, 특이사항을 기록하는 것은 1번 상담일지, 2번 상태기록지, 3번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 4번 사고보고서, 5번 인수인계서. 정답은 3번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대상자가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은 1번 항암제 투여, 2번 혈액투석, 3번 심폐소생술, 4번 산소단순 공급, 5번 인공호흡기 착용. 정답은 4번 산소 단순 공급입니다. 진통제 투여나 영양분, 물, 산소 공급 등 기본적인 돌봄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는 계속해서 제공됩니다. 또한 비위관은 연명의료와 관련이 없습니다. 연명치료에 해당되는 항목은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등으로 담당 의사가 환자의 질병 상태에 비추어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한다고 판단한 시술을 말합니다. 문제 36번. 안약을 점적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점적 후 비루관을 지그시 눌러준다. 2. 상안검 위에 거즈를 대어준다. 3. 각막에 직접 점안한다. 4. 멸균솜으로 눈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닦아준다. 5번. 하부 결막낭 4에서 5cm 위에서 점적한다. 정답은 1번. 점적 후 비루관을 지그시 눌러준다입니다. 비루관은 눈 안쪽에서 코로 연결된 통로로 비루관을 눌러주면 안약 점적 후에 안약이 코 안으로 흘러내려가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2. 아랫눈꺼풀 밑에 멸균솜이나 거즈를 댑니다. 3. 각막은 눈 검은자를 덮고 있는 유리창 같은 보호막으로 보통 라식 수술을 하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각막에 점안하는 것보다 결막낭에 점적을 하여야 눈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4. 멸균솜으로 눈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줍니다. 그렇게 해야 양쪽 눈이 서로 만나지 않기 때문에 감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소독은 안에서 바깥으로 기억하세요. 5번. 중앙이나 외측으로 1에서 2cm 높이에서 투약합니다. 아랫눈꺼풀 밑에 거즈를 대고 천장을 보게 한 후에 결막낭을 노출하여 아랫눈꺼풀 중앙 또는 바깥쪽에 투여합니다. 눈 안쪽에 점적하면 안 되는 이유는 눈 안쪽에 위치한 눈물샘과 코와 연결된 비루관이라는 통로가 있어서 안약이 셀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연화 능력이 떨어져 삼키기 어려운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은 1. 밥은 먹기 쉽도록 국에 말아서 먹인다. 2. 액체는 증점제를 첨가하여 점도를 높여 제공한다. 3. 과일은 건더기 없이 주스로 착즙을 해서 먹인다. 4. 식사 중간에 기침하면 미지근한 물을 마시게 한다. 5. 대상자보다 높은 곳에서 음식물을 입에 넣으면 턱을 들게 되어 음식을 먹기가 쉽다. 정답은 2번. 액체는 증점제를 첨가하여 점도를 높여 제공한다입니다. 1. 밥은 국이나 물에 말아 먹지 않습니다. 3. 과일류는 부드러운 과육을 잘게 잘라 먹거나 숟가락으로 긁어 먹습니다. 4. 식사 중간에 기침한다고 물을 제공하면 기도로 흡인될 수 있습니다. 5. 대상자보다 높은 곳에서 음식물을 입에 넣으면 턱을 들게 되어 살에 들리기 쉽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턱을 당긴 자세가 삼킴에 도움이 됩니다. 문제 38번. 연화곤란이 있는 대상자의 경관영양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침상머리를 올려 대상자를 앉혀준다. 2. 구토를 하면 영양액 주머니를 올려준다. 3.
앉기 어려운 대상자는 왼쪽으로 눕혀 기도 역류를 예방한다. 4. 청색증이 나타나면 영양액 주입 속도를 늦춘다. 5번. 주입 중 영양액이 역류되면 비위관을 제거한다. 정답은 1번. 침상머리를 올려 대상자를 앉혀준다입니다. 똑바로 눕히면 기도로 흡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구토를 하면 비위관을 잠근 후에 즉시 보고합니다. 3. 앉기 어려운 대상자는 오른쪽으로 눕혀 기도 역류를 예방합니다. 4. 청색증이 나타나 입술이나 얼굴이 퍼렇게 변한다는 것은 기도가 막힌 질식 증상이므로 속히 비위관을 잠근 후 보고합니다. 5번. 주입 중 영양액이 역류되면 비위관을 잠근 후에 보고합니다. 대상자가 식탁에서 안전하게 식사하도록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턱을 들어 올리게 한 후 음식을 먹인다. 2. 발바닥이 바닥에 닿지 않게 의자 높이를 높인다. 3. 식탁의 높이는 대상자의 배꼽 위치보다 낮게 한다. 4. 식탁에 팔꿈치를 올릴 수 있도록 의자를 당겨준다. 5. 팔을 잘 움직이도록 팔받침이 없는 의자에 앉힌다. 정답은 4번. 식탁에 팔꿈치를 올릴 수 있도록 의자를 당겨준다입니다. 1. 상체를 약간 앞으로 숙이고 턱을 당기는 자세로 식사하여야 기도로 음식이 들어가지 않고 잘 삼킬 수 있습니다. 2. 바닥에 발바닥이 완전히 닿아야 안전합니다. 발이 바닥에 닿지 않으면 발 받침대를 받쳐줍니다. 3. 식탁은 대상자의 가슴과 배꼽 사이 높이가 되도록 하고 음식물은 대상자로부터 약 30cm 거리에 두고 내려다 볼 수 있게 배치합니다. 5. 팔받침과 등받이가 있는 의자는 안전하고 좌우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화장실 이용 돕기 시 주의사항 중 옳은 것은 1. 요양보호사는 낙상 안전을 위하여 배설 시작부터 끝까지 대상자 곁에서 돕는다. 2. 요의로 인하여 대상자가 급하게 이동하다 낙상을 입지 않도록 한다. 3. 화장실 앞에는 깔개를 깔아놓도록 한다. 4. 요양보호사는 기호에 맞게 장신구를 착용해도 무방하다. 5번. 타고 내릴 때 휠체어는 사용하기 쉽게 잠금 장치를 걸어두지 않는다. 정답은 2번. 요의로 인하여 대상자가 급하게 이동하다 낙상을 입지 않도록 한다입니다. 낙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대상자를 돕는 것은 대상자를 의존하게 만들고 자존감을 저하시킬 수도 있습니다. 3. 화장실 앞에는 깔개가 아닌 미끄럼 방지 매트를 놓아둡니다. 5번. 타고 내릴 때 휠체어는 안전하도록 잠금 장치를 꼭 잠가둡니다. 문제 41번. 침대에 누워있던 대상자가 화장실에 간다며 일어나 앉더니 어지럽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 찬물을 마시게 한다. 2. 기저귀를 채워준다. 3. 이동변기를 사용하게 한다. 4. 서둘러 화장실로 데려간다. 5번. 잠시 침대에 앉아있게 하고 지켜본다. 정답은 5번. 잠시 침대에 앉아있게 하고 지켜본다입니다. 문제 42번. 간이변기를 사용하여 침상에서 배설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가 스스로 변기 위에 앉게 한다. 2. 열탕으로 소독할 수 있는 변기를 사용한다. 3. 회음부와 둔부를 물수건으로 뒤에서 앞으로 닦아준다. 4. 침대 높이를 간이변기 높이와 같도록 하여 낙상을 예방한다. 5번. 배설 시 주변을 조용하게 하여 심리적으로 안정될 수 있게 한다. 정답은 2번. 열탕으로 소독할 수 있는 변기를 사용한다입니다. 스스로 간이변기에 앉으려고 하다가 침대 위에서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협조가 가능하면 누운 상태로 엉덩이를 들게 하고
협조가 불가능하면 옆으로 눕힌 후 변기를 대주어 바로 눕힙니다. 3. 회음부와 둔부를 물수건으로 닦을 때 앞에서 뒤로 닦아야 요로 감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4. 침대 높이와 같도록 하여 낙상을 예방한다는 설명은 이동변기에 관한 설명이라 오답이 되겠습니다. 5번. 배설 시에 음악을 틀거나 변기 안에 화장지를 깔아 소변 볼 때 소리가 나는 것에 관한 부담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문제 43번.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요의를 호소하면 소변 주머니를 비워준다. 2. 보행할 때는 연결관을 잠가둔다. 3. 소변 주머니는 반드시 방광보다 높이 위치하게 한다. 4. 소변량이 적으면 연결관을 잠가둔다. 5번. 유치도뇨관을 강제로 빼면 요도점막이 손상되므로 주의한다. 정답은 5번. 유치도뇨관을 강제로 빼면 요도점막이 손상되므로 주의한다입니다. 요의를 호소한다는 것은 소변이 방광에 찼다는 의미이므로 소변 주머니를 비워주는 것이 아니라 연결관이 꼬였는지 막혔는지 확인합니다. 2. 보행할 때는 연결관을 열어두되 역류 감염 예방을 위해서 소변 주머니는 무조건 아랫배 밑으로 들어야 합니다. 4. 소변량이 너무 적으면 보고합니다. 문제 44번. 이동변기를 사용하여 배설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배변하는 동안 계속 말을 걸어 상태를 살핀다. 2. 이동변기는 하루에 한 번 비워 깨끗이 씻어준다. 3. 대상자 손에 변이 묻어 있으면 손소 독제로 깨끗이 닦아준다. 4. 이동변기 앞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 낙상을 예방한다. 5번. 밖에서 기다려주길 원하면 문 밖에서 대상자의 상태를 살핀다. 정답은 5번. 밖에서 기다려주길 원하면 문 밖에서 대상자의 상태를 살핀다입니다. 1. 배변하는 동안 중간중간 적당히 말을 걸어 상태를 살핍니다. 2. 이동변기는 매번 비워 깨끗이 씻어줍니다. 3. 대상자 손에 변이 묻어 있으면 손소독제가 아닌 물과 비누를 사용하여 깨끗이 닦아줍니다. 4. 이동변기 앞이 아닌 이동변기 밑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 낙상을 예방합니다. 문제 45번. 대상자의 기저귀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불쾌한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 창문을 열고 기저귀를 교환한다. 2. 기저귀는 정해진 시간에 교환한다. 3. 둔부 및 회음부를 따뜻한 물티슈로 닦고 즉시 기저귀를 채운다. 4. 오염된 기저귀는 바깥면이 보이도록 말아서 버린다. 5번. 대상자가 허리를 들 수 없으면 유치도뇨관을 삽입한다. 정답은 4번. 오염된 기저귀는 바깥면이 보이도록 말아서 버린다입니다. 1. 창문을 열어두면 감기에 걸릴 수도 있고 외부에 노출될 수도 있으므로 마지막에 환기를 합니다. 2. 기저귀를 정해진 시간에만 교체하게 되면 대상자는 배변을 보아도 그 시간에 맞춰 기다려야 합니다. 배변 시간에 맞추어 자주 살펴보고 젖었으면 속히 갈아줍니다. 3. 둔부 및 회음부를 따뜻한 물티슈로 닦은 후 마른 수건으로 뽀송뽀송하게 마무리를 하고 난 후에 기저귀를 채웁니다. 5번. 대상자가 허리를 들 수 없으면 옆으로 돌려 눕혀 기저귀를 교체합니다. 장로 주머니를 하고 있는 대상자 관리 방법은 1. 장로 주변 피부에 발적이 있으면 연고를 발라준다. 2. 장로 주머니 교환일에 목욕하는 것이 좋다. 3. 간식을 주면 안 된다. 4. 실금에 대비해서 기저귀를 착용한다. 5. 장로 주머니는 주 2에서 3회 교환한다. 정답은 2번. 장로 주머니 교환일에 목욕하는 것이 좋다입니다. 1. 장로 주변 피부에 발적이 있으면 감염 증상일 수 있으므로 연고를 발라줍니다. 2.
수급자는 장운동을 규칙적으로 하기 위해 식사와 간식을 섭취해야 하며 적절한 수분을 섭취해야 한다. 3. 수급자는 장운동을 규칙적으로 하기 위해 식사와 간식을 섭취해야 하며 적절한 수분을 섭취해야 합니다. 4. 장누는 복벽을 통하여 체외로 대변을 배설시키기 위해 만든 구멍으로 인공항문이라고 합니다. 5. 배설물이 주머니에 반 정도 채워지면 주머니를 비우고 주 1회 정도 주기로 교환합니다. 의식이 없는 대상자의 구강청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식후에 차를 마시도록 한다. 2. 브러쉬로 입안 깊숙이 닦는다. 3. 똑바로 누운 자세를 취해준다. 4. 일회용 스펀지 브러쉬를 물에 적셔 사용한다. 5. 위 잇몸과 윗니, 아래 잇몸과 아랫니, 볼 안쪽, 혀, 입 천장 순으로 닦는다. 정답은 4번. 일회용 스펀지 브러쉬를 물에 적셔 사용한다입니다. 2. 입안을 닦아낼 때는 거즈를 감은 서랍자 또는 일회용 스펀지 브러쉬를 물에 적셔 사용합니다. 3. 앉은 자세나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하게 하며 부득이하게 똑바로 누운 자세일 때는 상반신을 높이고 고개를 약간 숙입니다. 5. 먼저 윗니와 잇몸을 닦고 거즈를 바꾸어 아래쪽 이와 잇몸을 닦습니다. 다음으로 입천장, 혀, 볼 안쪽을 닦아줍니다. 대상자의 두발 청결을 위해 드라이 샴푸를 사용하는 방법은 1. 물 없이 머리카락을 청결히 유지할 수 있다. 2. 샴푸를 젖은 수건에 묻혀 사용한다. 3. 물과 샴푸를 일로 섞어서 사용한다. 4. 모발을 물로 적신 후에 샴푸를 발라준다. 5. 모발이 많이 더러우면 드라이 샴푸를 사용하면 안 된다. 정답은 1번. 물 없이 머리카락을 청결히 유지할 수 있다입니다. 사용 방법은 머리카락이 충분히 적셔지도록 드라이 샴푸를 바른 후 거품이 나도록 머리를 마사지한 뒤에 마른 수건으로 충분히 닦아냅니다. 상반신 마비 대상자를 침상에서 머리 감길 때 올바른 방법은 1. 베개를 치우고 침대 모서리에 어깨가 오도록 비스듬히 한다. 2. 마른 수건으로 머리카락을 비비면서 물기를 제거한다. 3. 샴푸를 묻혀 손톱으로 두피를 마사지한다. 4. 머리 밑에 샴푸 패드를 펴고 물이 흘러내리는 쪽에 양동이를 놓는다. 5. 방수포를 머리 끝부터 무릎까지 깔아준다. 정답은 4번. 머리 밑에 샴푸 패드를 펴고 물이 흘러내리는 쪽에 양동이를 놓는다입니다. 1번. 베개를 치우고 침대 모서리에 어깨가 아닌 머리가 오도록 몸을 비스듬히 합니다. 2번.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한 후 헤어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립니다. 3번. 샴푸를 덜어 머리와 두피를 손톱이 아닌 손가락 끝으로 마사지 후 따뜻한 물로 머리를 헹굽니다. 뒷머리는 목을 좌우로 돌리면서 헹구거나 샴푸 패드 밑에 수건을 넣어 물 빠짐을 조절하여 헹굽니다. 5번. 침대볼을 보호하기 위해 방수포를 어깨 밑까지 깔고 방수포 위에 수건을 깔아 어깨를 감싸줍니다. 문제 50번. 대상자의 세면도끼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이마는 코 쪽으로 쓸어내리며 닦는다. 2. 귀 안쪽의 귀지 제거는 깨끗이 해준다. 3. 장기요양 급여 중에서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에 속한다. 4. 눈은 따뜻한 물에 수건을 적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닦는다. 5. 눈, 코, 뺨, 입, 이마, 귀, 목에 순서로 닦는다. 정답은 5번. 눈, 코, 뺨, 입, 이마, 귀, 목의 순서로 닦는다입니다. 1. 이마는 머리 쪽으로 쓸어 올리며 닦습니다. 2. 귀지는 의료기관에 가서 제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장기요양 급여 서비스 중에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에 속합니다. 4. 눈은 따뜻한 물에 수건을 적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습니다.
문제 51번. 수액이 있는 대상자에 단추 있는 옷 입힐 때의 순서로 옳은 것은? 순서 문제입니다. 화면을 터치해서 일시정지 버튼을 눌러놓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정답은 1번. 가나다라입니다. 가, 마비된 쪽 팔을 낀다. 나, 대상자를 건강한 쪽으로 돌아눕게 하고 등 뒤쪽에 펼쳐져 있는 상의의 소매 부분을 계단식으로 접어놓는다. 다, 바로 누운 자세에서 수액을 먼저 건강한 쪽 소매의 안에 밖으로 빼서 건다. 라, 건강한 쪽 팔을 끼우고 단추를 잠근다. 휠체어에 타고 있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로 옮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순서 문제입니다. 화면을 터치한 후 일시정지 버튼을 눌러놓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풀어볼게요. 정답은 3번. 라가나마다입니다. 라, 휠체어의 왼쪽을 침대와 비스듬히 놓는다. 가, 휠체어의 잠금 장치를 잠그고 발받침대를 올린다. 나, 대상자의 발이 바닥을 지지하게 한다. 마, 요양보호사의 무릎으로 수급자의 불편한 쪽 무릎을 눌러 일으켜 세운다. 다, 방향을 바꾸어 건강한 쪽 손으로 침대를 잡고 무릎을 구부려 침대에 걸터 앉게 한다. 대상자를 휠체어에서 침대 위로 옮길 때 요양보호사의 신체 손상을 예방하는 방법은 1. 척추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양발을 모아서 균형을 잡는다. 2. 대상자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들어 이동시킨다. 3. 허리를 굽히고 양다리에 체중을 실어 들어 올린다. 4. 방향 전환 시에 건강한 다리를 축으로 하여 몸통을 돌린다. 5. 허리와 가슴 사이의 높이로 허리를 최대한 숙여 잡는다. 정답은 4번. 방향 전환 시에 건강한 다리를 축으로 하여 몸통을 돌린다입니다. 1. 발을 적당히 벌리고 선 후 한 발은 다른 발보다 약간 앞에 놓아 지지면을 넓힙니다. 2. 요양보호사의 허리와 가슴 사이의 높이로 몸 가까이에서 잡고 보조해야 합니다. 3. 양다리의 체중을 지지한 후 무릎을 굽히고 중심을 낮게 하여 골반을 안정시킵니다. 문제 54번. 장기 요양급여 제공 원칙으로 옳은 것은? 1. 장기 요양급여는 최대한으로 제공하여 도움을 준다. 2. 모든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활동을 요양보호사가 전적으로 담당한다. 3. 장기 요양급여는 시설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4. 장기 요양급여는 의료 서비스와 분리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5번. 스스로 할 수 없는 활동에 대해서만 전적인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답은 5번. 스스로 할 수 없는 활동에 대해서만 전적인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다입니다. 문제 55번. 고혈압 대상자의 식사관리 원칙으로 옳은 것은? 1.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등푸른 생선, 들기름 등을 제한한다. 2. 나트륨을 많이 먹으면 혈압이 서서히 낮아진다. 3. 칼륨이 많은 채소, 과일 등을 충분히 섭취한다. 4. 가능한 한 복합당지를 제한한다. 5번. 비만인 환자의 경우 혈압 조절을 위해 급격히 체중을 줄인다. 정답은 3번. 칼륨이 많은 채소, 과일 등을 충분히 섭취한다입니다. 1.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등푸른 생선과 들기름 등은 적정량을 섭취합니다. 2번. 나트륨을 많이 먹으면 혈압이 높아집니다. 4. 가능한 한 복합당지를 섭취합니다. 단순당 같은 과당은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킵니다. 반면에 채소, 곡물, 식이섬유에 많이 들어있는 복합당질은
서서히 소화되어 혈당을 조절하고 포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5번. 비만인 환자가 갑자기 체중을 줄이면 피로, 호흡곤란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저열량 식사를 통해 서서히 체중을 감소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 56번. 화재와 같은 재난 상황에 대한 대처법으로 옳은 것은 1. 엘리베이터를 타고 신속하게 이동한다. 2. 옥상 출입문은 반드시 닫아놓는다. 3. 불길이 천정에 닿을 경우 소화기로 진화한다. 4. 어두워 시야 확보가 안 되면 한 손으로 벽을 짚으면서 이동한다. 5번. 실내에서 소화기를 사용할 때는 문을 향해 분말을 쏜다. 정답은 4번. 어두워 시야 확보가 안 되면 한 손으로 벽을 짚으면서 이동한다입니다. 1. 반드시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2번. 옥상 출입문은 항상 열려 있어야 합니다. 3번. 불길이 천정까지 닿지 않은 불이라면 소화기나 무량동이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진화를 시도합니다. 5번. 실내에서 소화기를 사용할 때는 밖으로 대피할 때를 대비하여 문을 등지고 소화기 분말을 쏩니다. 문제 57번. 산책하던 대상자가 넘어져 발목 골절이 의심될 때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온찜질을 해준다. 2. 발목 부위를 붕대로 압박한다. 3. 손상 부위의 반지나 팔찌 등은 그대로 둔다. 4. 대상자를 안정시키고 스스로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5번. 침대에 눕히고 발을 심장 위치보다 낮게 내려준다. 정답은 4번. 대상자를 안정시키고 스스로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입니다. 문제 58번. 대상자가 갑자기 침 흘리며 경련을 일으키고 쓰러졌을 때 응급처치로 옳은 것은 1. 질식 예방을 위해 입에 거즈를 물린다. 2. 머리 아래에 단단한 것을 대준다. 3. 경련을 멈추기 위해 억제를 시도한다. 4. 차가운 물을 마시게 한다. 5번. 경련이 발생한 시각을 기록해준다. 정답은 5번. 경련이 발생한 시각을 기록해준다입니다. 1. 거즈나 손수건같이 입에 무언가를 물리는 어떠한 행위도 금지됩니다. 2번. 머리 아래에 부드러운 것을 대줍니다. 3. 경련은 보통 15분 이내에 멈춤으로 억제를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4.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물이나 음식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문제 59번. 대상자가 손목에 상처를 입어 출혈이 있을 때 대처 방법은 1. 손을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는다. 2. 손목을 심장보다 낮게 둔다. 3. 만일 쇼크가 의심되는 상황이면 다리는 심장보다 낮게 한다. 4. 압박붕대로 손목을 꽉 조이게 감는다. 5번. 출혈이 너무 많으면 두 번째 패드를 덧대서 계속해서 압박한다. 정답은 5번. 출혈이 너무 많으면 두 번째 패드를 덧대서 계속해서 압박한다입니다. 1. 지혈을 위해 장갑을 낀 후에 멸균거즈 등으로 상처를 압박합니다. 2번. 출혈 부위는 심장보다 높게 해둡니다. 3번. 만일 쇼크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혈압을 올리기 위해서 다리를 높이는 자세로 눕힙니다. 다음 중 장기 요양 대상자의 여가 활동의 유형과 내용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 1. 운동활동, 파킨슨 대상자 가족 소풍. 2. 소일 활동, 난청 대상자 악기 연주하기. 3. 자기개발 활동, 편마비 대상자 그림 그리기. 4. 자기개발 활동, 치매 대상자 퍼즐놀이. 5번. 사교 오락 활동, 선망 대상자 영화 보기. 정답은 3번. 자기개발 활동, 편마비 대상자 그림 그리기입니다. 1.
운동활동, 체조, 가벼운 산책 등입니다. 2. 소일 활동, 텃밭야채 가꾸기, 신문 보기, 종이 접기, 퍼즐놀이 등입니다. 4. 자기계발 활동, 책 읽기, 그림 그리기, 신앙송, 악기 연주 등입니다. 5번. 사교 오락 활동, 영화 보기가 해당이 되나 선망 대상자는 시간 장소에 관한 진압력이 떨어지므로 현실과 다른 영화는 혼란과 착각을 증가시킬 수 있어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문제 61번. 다음 중 치매 대상자와 의사소통 시에 요양보호사의 대화로 옳은 것은? 1, 우리 할머니 밥 먹었어? 2, 또 소변 보시게요? 방금 화장실 다녀오셨어요. 3, 앞에 가게에 마늘 사러 갑니다. 함께 가시겠어요? 4, 식사하신 후에 양치질하고 우리 같이 외출해요. 5번. 산책 가려는데요. 어디가 좋으시겠어요? 정답은 3번. 앞에 가게에 마늘 사러 갑니다. 함께 가시겠어요?입니다. 문제 62번. 치매 대상자 배설 시 기본 원칙으로 옳은 것은? 1. 옷을 쉽게 벗을 수 있도록 벨트나 단추 달린 옷이 좋다. 2. 실금, 실변에 대한 수치감 등을 느끼지 않도록 기저귀를 착용한다. 3. 대소변 실수 시 단호하게 지적한다. 4. 실금한 경우 괜찮아요. 라고 하고 빨리 옷을 갈아입힌다. 5번. 야간에는 이동이 편리한 바퀴가 달린 이동변기를 사용한다. 정답은 4번. 실금한 경우 괜찮아요 라고 하고 빨리 옷을 갈아입힌다입니다. 문제 63번. 시설 치매 대상자가 쓰레기를 모아 서랍에 감추는 행동을 반복할 때 대처 방법은? 1. 행동이 멈출 때까지 기다린다. 2. 쓰레기는 비위생적이에요. 라고 설명한다. 3. 쓰레기 봉투를 사러 같이 나가 볼까요? 4. 쓰레기를 모아서 어디에 쓰려고 하시는 건가요? 5번. 다른 대상자 앞에서 서랍을 열어 보이며 행동을 지적한다. 정답은 3번. 쓰레기 봉투를 사러 같이 나가볼까요?입니다. 문제 64번. 치매 대상자의 안전과 사고 예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중증 치매인 경우 고체 비누보다 펌프식 손세정제를 이용한다. 2. 욕실의 문턱을 낮춘다. 3. 화상 예방을 위하여 노출된 온수 파이프는 은박 호일로 감싼다. 4. 화장실 문은 밖에서 열 수 없는 것으로 설치한다. 5번. 화장실 앞에 매트를 깔아놓는다. 정답은 1번. 중증 치매인 경우 고체 비누보다 펌프식 손세정제를 이용한다입니다. 다음 치매 대상자 가족과의 대화에서 요양보호사의 의사소통 기법과 관련 있는 것은? 치매 대상자의 며느리. 저만 아버님한테 신경 쓰는 느낌이라서 너무 지치네요. 남편은 말해도 일이 바쁘다고만 해요. 요양보호사. 아버님을 돌보는데 다른 가족분들이 함께하면 더욱 힘이 날 것 같은데 다들 도와주지 않아서 지치고 서운하시군요. 1. 관심 전달. 2. 조언 및 정보 제공. 3. 나 전달법. 4. 비언어적 의사소통. 5. 반영적 공감. 정답은 5번. 반영적 공감입니다. 문제 66번. 다음 그림과 같은 보행 보조차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1. 하체에 힘이 없어 보행이 어려운 대상자. 2. 어느 정도 균형 감각과 보행 능력이 있는 대상자. 3. 뇌졸중으로 사지마비가 있는 대상자. 4. 손잡이에 체중을 실어야 하는 대상자. 5번. 보행기 종류 중 가장 안정적인 보행기가 필요한 대상자. 정답은 2번.
어느 정도 균형 감각과 보행 능력이 있는 대상자입니다. 문제 67번. 정수기를 사용하던 대상자가 뜨거운 물에 손을 대었을 때 대처 방법은 1. 화상이 경미하면 멸균 드레싱을 실시한다. 2. 화상 부위에 얼음을 직접 대준다. 3. 화상 부위에 반지, 팔찌 등은 그대로 둔다. 4. 화상 부위에 15분 이상 미지근한 물에 담근다. 5번. 치약을 화상 부위에 얇게 발라 열기를 빼준다. 정답은 1번. 화상이 경미하면 멸균 드레싱을 실시한다입니다. 제가 대상자의 식재료를 관리할 때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경우는 1. 두부를 냉장 보관한다. 2. 조개류를 냉동 보관한다. 3. 냉동된 육류를 전자레인지로 해동시킨다. 4. 개봉 후 남은 생선 통조림은 랩을 씌워 냉장 보관한다. 5. 조리된 식품을 먹기 전에 뜨겁게 데운다. 정답은 4번. 개봉 후 남은 생선 통조림은 랩을 씌워 냉장 보관한다입니다. 심장질환이 있는 대상자에게 급성 저혈압인 쇼크가 발생했을 때 응급처치 방법은 1. 원활한 호흡을 위해 측위로 눕힌다. 2. 발 아래 베개를 받쳐 다리가 30cm 정도 올라가도록 해준다. 3. 즉시 시원한 물을 마시게 한다. 4. 혈압과 맥박이 안정되기를 기다렸다가 119에 신고한다. 5. 입에서 토사물이 나오면 기도 유지를 위해 고개를 뒤로 젖힌다. 정답은 2번. 발 아래 베개를 받쳐 다리가 30cm 정도 올라가도록 해준다입니다. 쇼크는 혈액순환에 필요한 혈액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심장과 뇌로 혈액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누운 채로 다리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중력에 의해 말초기관에 있는 혈액의 일부가 심장과 뇌로 흐를 수 있게 됩니다. 단, 다리를 높인 자세에서 숨이 찬다던가 무언가 불편을 호소한다면 대상자 스스로가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자세로 바꾸도록 합니다. 1. 천장을 바라보는 자세로 눕힌다. 3. 쇼크로 의식이 없다면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물이나 음식을 주어서는 안 된다. 3. 주변에 자동혈압계가 있다면 신속하게 혈압과 맥박을 측정하고 즉시 119에 신고한다. 5. 만일 입에서 혈액 또는 토사물이 나온다면 고개를 옆으로 돌린다. 요양보호사의 감염 예방을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감염 예방에 가장 경제적이면서 효과적인 방법은 손소독제이다. 2. 손을 씻을 때는 미지근한 물을 받아서 비눗물을 닦아낸다. 3. 노로바이러스 감염 대상자를 돌볼 때는 보안경을 착용한다. 4. 온 대상자를 돌볼 때는 일회용 방수 가운과 장갑을 착용한다. 5. 대상자의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 등이 몸에 닿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대상자와 만나지 않도록 한다. 정답은 4번. 온 대상자를 돌볼 때는 일회용 방수 가운과 장갑을 착용한다입니다. 1. 감염 예방에 가장 경제적이면서 효과적인 방법은 손 씻기입니다. 2. 손을 씻을 때는 흐르는 물에 비눗물을 닦아냅니다. 3. 보안경은 눈, 코 등의 점막에 혈액이나 체액이 묻을 경우 보호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5. 대상자의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 등이 몸에 닿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마스크와 보안경 또는 안면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합니다.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급여 제공 절차와 기본 원칙으로 옳은 것은 1. 일상생활 지원은 몸단장, 배설도움, 목욕도움 등과 같은 직접적인 도움을 의미한다. 2. 모든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활동을 요양보호사가 전적으로 담당한다. 3. 대상자의 잔존 기능을 최대한 억제한다. 4. 장기요양급여는 시설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5. 수급자나 가족의 부당한 요구는 즉시 거절하고 곤란할 경우 대응 지침에 따라 행동한다.
정답은 5번. 수급자나 가족의 부당한 요구는 즉시 거절하고 곤란할 경우 대응 지침에 따라 행동한다입니다. 저장 및 연하곤란 대상자의 식사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한 번에 조금씩 먹고 한 번에 삼키는 연습을 한다. 2. 고기 생선, 콩채소 등 영양소가 골고루 포함된 구성이 필요하다. 3. 국수류는 자르지 않고 먹게 한다. 4. 유제품류는 떠먹는 형태보다 마시는 형태를 선택한다. 5. 음식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국물을 마셔 삼키기 쉽게 돕는다. 정답은 2번. 고기 생선, 콩채소 등 영양소가 골고루 포함된 구성이 필요하다입니다. 식기장애나 삼킴장애가 있는 대상자 같은 경우에 씹고 삼키기 쉬운 탄수화물 종류로 섭취하는 경향이 있어 영양 부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기, 콩류를 갈아서 죽에 넣는 등의 다양한 조리 방법으로 다양한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1. 한 번에 조금씩 먹고 여러 번 나누어 삼키는 연습을 합니다. 3. 국수류는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먹습니다. 4. 유제품류는 마시는 형태보다 떠먹는 형태를 선택합니다. 5. 음식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국물을 마시지 않도록 합니다. 다음 중 대상자 의류를 세탁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삶을 때는 뚜껑을 열고 한다. 2. 세탁물은 한꺼번에 모아두었다가 세탁한다. 3. 건조 시간을 줄이기 위해 탈수 시간을 늘린다. 4. 혈액이 묻은 세탁물은 더운 물로 빨고 찬물로 헹군다. 5. 냄새가 심한 세탁물은 붕산수에 담갔다가 헹구지 않고 건조한다. 정답은 5번. 냄새가 심한 세탁물은 붕산수에 담갔다가 헹구지 않고 건조한다입니다. 1. 뚜껑을 열고 삶으면 옷감이 상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뚜껑을 덮고 삶아야 합니다. 2. 얼룩이 생긴 즉시 빨리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지나친 탈수는 의류 손상의 원인이므로 소재에 따라 탈수 시간을 조절합니다. 4. 혈액이나 체액이 묻은 경우에 찬물로 닦고 더운 물로 헹굽니다. 더운 물로 먼저 헹구면 단백질 성분이 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지연구 중 수동침대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노인장기 요양급여 중 재가급여로 본인 부담금을 부담하면 구입이 가능하다. 2. 바퀴가 구르기 쉽도록 잠금장치는 항상 열어둬야 한다. 3. 침대 난간을 내릴 경우 대상자의 신체 부위가 끼이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4. 이동 시에 침대 난간을 잡고 침대를 움직인다. 5. 크랭크 손잡이는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밖으로 돌출된 수납 방식이어야 한다. 정답은 3번. 침대 난간을 내릴 경우 대상자의 신체 부위가 끼이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입니다. 1번. 노인장기 요양급여 중 재가급여로 본인 부담금을 부담하면 구매가 아닌 대여가 가능합니다. 2번. 바퀴가 구르지 않도록 잠금장치는 항상 잠궈둬야 합니다. 4번. 이동 시에 침대 난간을 잡고 침대를 움직이지 않습니다. 또한 침대 난간에 몸을 지탱하면서 침대에 오르거나 내려가지 않습니다. 크랭크 손잡이는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안으로 들어간 수납 방식이어야 안전합니다. 참고로 침대의 상판, 즉 메인 매트리스가 3장이나 4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장은 등받이, 엉덩이 바지, 대퇴부와 하퇴부로 구분되어 엉덩이 바지 부분이 있어 침대에 걸쳐 앉기를 할 때 안정적입니다. 또한 부착된 식탁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다리 쪽으로 가게 하여 안전하게 접어놓습니다. 방문 요양을 할 때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장기 요양 요원은 기록지 작성 후 직접 서명한다. 2. 서비스 종류별 제공 시간은 시간 단위로 정확히 기재한다. 3. 기록지를 작성 후에 기관장의 서명을 받는다. 4.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수급자 성명은 생략한다. 5. 특이사항은 본인이 판단하여 주관적으로 기록한다.
정답은 1번. 장기요양요원은 기록지 작성 후 직접 서명한다입니다. 2. 서비스 종류별 제공 시간은 분 단위로 기재합니다. 남은 시간 배분하여 입력하되 남은 시간이 0분이 되어야만 서비스 전송이 가능합니다. 3. 기관장의 서명은 기록지 작성과 무관합니다. 4. 급여 제공 기록지엔 수급자의 서명이 표기됩니다.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는 장기요양 현장에서 요양보호사 등 제공 인력이 대상자에게 제공한 서비스의 내용과 시간, 특이사항을 기입한 것입니다. 직접 수기로 작성하는 방법과 무선 주파수 인식기술을 이용한 재가급여 전자관리 시스템을 폰으로 로그인해서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안전을 위해 휠체어를 뒤로 이동시켜야 하는 경우로 옳은 것은 1. 문턱 오를 때, 엘리베이터에 들어갈 때 2. 문턱 내려갈 때, 엘리베이터에서 나올 때 3. 문턱 오를 때, 오르막길을 갈 때 4. 문턱 내려갈 때, 내리막길을 갈 때 5. 울퉁불퉁한 길 지나갈 때, 도로턱 지나갈 때 정답은 4번. 문턱 내려갈 때, 내리막길을 갈 때입니다. 도로턱이나 문턱을 내려갈 때 도로턱이나 문턱을 먼저 내려와 뒤에 서서 뒷바퀴를 내려놓습니다. 앞바퀴를 들어 올린 상태에서 뒤로 천천히 이동하면서 앞바퀴를 조심히 내려놓습니다. 내리막길을 갈 때 몸으로 휠체어를 지지하면서 고개를 뒤로 돌려 방향을 살핍니다. 방향을 확인하면서 뒷걸음질로 내려갑니다. 체중이 많이 나가는 대상자이거나 경사가 큰 경우에는 지그재그로 내려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유지하는 방법은 1. 화장실은 환기를 위해 겨울에도 창문을 열어놓는다. 2. 겨울에는 난방을 위해 대상자 방의 창문을 열면 안 된다. 3. 습도를 20에서 30%로 유지한다. 4. 자연 채광을 차단하기 위해 커튼을 친다. 5. 습기가 많은 곳에는 제습기를 사용한다. 정답은 5번. 습기가 많은 곳에는 제습기를 사용한다입니다. 3. 습도는 40%에서 60%가 적합합니다. 4. 직사광선은 각막의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커튼 등으로 조절합니다. 제가 대상자의 의복과 옷감에 생긴 얼룩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혈액이나 체액, 즉시 더운 물로 닦고 찬물로 헹군다. 2번. 커피, 식초와 주방세제를 1:1의 비율로 섞어서 칫솔로 문질러 제거한 후 충분히 헹군다. 3번. 파운데이션, 알코올이 없는 스킨을 사용해 적셔 두드린다. 4번. 립스틱, 주방용 세제를 몇 방울 떨어뜨리고 비벼서 제거한다. 5번. 땀, 붕산수에 담가두었다가 헹구지 않고 탈수한다. 정답은 2번. 커피, 식초와 주방세제를 1:1의 비율로 섞어서 칫솔로 문질러 제거한 후 충분히 헹군다입니다. 1번. 혈액이나 체액, 찬물로 닦고 더운 물로 헹굽니다. 더운 물로 먼저 헹구면 혈장 성분인 단백질이 응고되기 때문입니다. 3번. 파운데이션, 반드시 알코올이 함유된 스킨을 사용해 적셔 두드립니다. 4번. 립스틱, 클렌징 폼으로 얼룩 부분을 살살 문질러 따뜻한 물로 헹굽니다. 또는 립스틱 자국 위에 버터를 살짝 묻혀 톡톡 두드린 후 화장솜에 아세톤을 묻혀서 버터와 얼룩을 지운 후 중성세제로 헹굽니다. 5번. 땀, 겨드랑이 같이 얼룩이 심한 경우에는 온수에 과탄산소다와 주방세제를 일대로 넣어 담가둔 후 헹굽니다. 붕산수에 담가두었다가 헹구지 않고 탈수하여 말리는 경우는 냄새가 심한 세탁물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심폐소생술의 방법 중 가슴 압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를 푹신한 곳에 눕힌다. 2. 가슴이 약 5cm 정도 눌릴 정도로 체중을 실어 깊고 강하게 압박한다. 3. 왼쪽 가슴 위에 두 손을 깍지 끼고 수직으로 압박한다. 4.
1분에 120회 이상의 속도로 압박한다. 5. 일반인은 가슴 압박 소생술을 시행할 수 없다. 정답은 가슴이 약 5cm 정도 눌릴 정도로 체중을 실어 깊고 강하게 압박한다입니다. 1. 환자를 바닥이 단단하고 평평한 곳에 등을 대고 눕힙니다. 3. 가슴뼈의 아래쪽 절반 부위를 압박합니다. 4. 1분당 100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압박된 가슴은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5. 일반인 목격자는 지체 없이 가슴 압박 소생술을 시행해야 합니다. 심정지 초기에는 가슴 압박만을 시행하는 가슴 압박 소생술과 인공호흡을 함께 실시하는 심폐소생술의 효과가 비슷하기 때문에 일반인 목격자는 지체 없이 가슴 압박 소생술을 시행해야 합니다.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운동실조증이 있는 경우에는 욕조보다 샤워하는 것이 좋다. 2. 양치한 물을 뱉지 않는 경우 그냥 삼키도록 둔다. 3. 의치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닦아준다. 4. 치아가 없는 치매 대상자는 식후에 물이나 차를 마시게 하여 입안을 깨끗이 해준다. 5. 옷을 순서대로 입지 못하는 경우 겉옷부터 입는 순서대로 옷을 정리해 놓아준다. 정답은 4번. 치아가 없는 치매 대상자는 식후에 물이나 차를 마시게 하여 입안을 깨끗이 해준다입니다. 1. 운동실조증이 있는 경우에는 손의 손상으로 인해 균형을 잡기가 힘이 드므로 샤워보다는 목욕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양치한 물을 뱉지 않는 경우 입안에 칫솔이나 숟가락을 넣고 말을 건네어 물이 뱉어지게 해봅니다. 3. 의치는 대상자가 협조를 가장 잘 할 수 있는 시간을 택합니다. 옷을 순서대로 입지 못하는 경우에 속옷부터 입는 순서대로 옷을 정리해서 놓아둡니다.